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평가제 4영역 교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영역 교직원은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신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성인용 공간과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적절한 처우와 복지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영역에는 4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원장의 리더십, 두 번째 지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세 번째는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전문성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4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가 우수 이상이 되셔야 우수한 영역으로 인정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라도 개선 필요가 나오게 되면 4영역은 개선 필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4-1 원장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지표 중에 3가지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입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본인의 보육 철학과 방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 이것을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장이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3가지의 지표 중에서 3가지 모두 Y를 받아야 우수한 지표로 인정이 됩니다. 원장님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어린이집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에 참여하시는지, 이것도 역시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가 되도록 원장님들께서 교사들과 함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같이 함께하는 교사들이 50% 이상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역시 관찰과 면담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 부분을 관찰도 하고 교사와 원장에게 면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교사에게 존칭어를 사용하시고 개나리반 선생님, 숲속나무반 선생님 이렇게 교사에게 아주 적절한 호칭으로 교사를 대하시는 그런 말씀의 태도를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원장은 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다 입니다. 원장님께서 명령하달식의 그런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의견을 묻고 교사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것이 어린이집의 일정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서 면담에 원장님과 교사에 대한 면담이 둘 다 이루어질 때 원장과 교사가 같은 내용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은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에는 3가지의 또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분,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역시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회의가 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무 때나 원장님이 원하는 데 따라서 교사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일지 등의 기록으로 남기시고 교사회의록이라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 자신이 본인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당연히 업무 분장표가 있어야겠고요. 그 업무 분장표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공동 업무가 잘 분담이 되도록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각 교사는 그 업무 분장에 되어 있는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별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중일제 보육교사에게 정기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를 하셔서 교직원에게 개별 면담을 통해 교직원의 고충과 어려움 등을 원장님께서는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해 주시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교직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무 환경에서 세 가지의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개인 사물함과 업무 지원 설비가 있는지, 세 번째는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근무 환경은 모두 공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공간의 구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항목이 모두 Y를 받아야 우수한 지표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교사실이고요. 교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의 휴식을 위한 별도의 공간, 베란다라든지 조리실 등을 이용해서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한쪽에 책상이라든지 의자와 같은 이런 설비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과 업무 지원 설비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역시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개인 사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인 사물함은 교재교구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관찰로 확인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또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설비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 프린터와 같은 기타 업무 지원 설비 등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성인용 화장실이 어린이집 내에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성인용 화장실이 아예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유아의 화장실 옆에 한 켠을 마련해서 성인용 변기를 가져다 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지표는 세 가지의 항목이 또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복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항목이 모두 Y를 받았을 때 우수한 지표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보수,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연차 등에 대한 내용이 꼭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상호 날인하셔서 근로계약서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을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교사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계약서보다는 좀 더 자세한 복무에 대한 내용, 상벌 제도라든지 병가 등의 좀 더 다양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복무 규정 또는 취업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이 취업 규칙이 언제나 교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좀 더 자세히 작성을 하셔서 취업 규칙을 대신하는 그러한 문서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수 관련 규정입니다. 네,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로 나누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보수 관련 규정을 따르시면 되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보육사업 안내에 그 규정을 따르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최저인건비 이상을 지급을 하시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각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면담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관 기관을 소개해 주셔서 서비스를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보육교직원의 복지 혜택은 앞에서 말한 직무 스트레스를 위한 그 프로그램과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에는 뭐 포상휴가라든가 뭐 어떤 그 근무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록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동아리를 지원했다든가 동아리를 가기 위한 시간을 마련해 줬다든가 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이 어떤 특정한 교직원에게만 가지 않고 공정하게 모든 교직원이 갈 수 있도록 생일 연차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모든 교직원들이 합의해서 어떤 복지 제도를 만들지 연구하셔서 모든 교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기록을 남기셔서 면담에도 교사들이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표입니다. 마지막 지표는 교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인 경우에 원장님들께서 관심 갖고 그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Y를 받아야 우수한 지표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을 볼까요?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보육교직원의 경력에 따라서 신입교사인지 경력교사인지 또 원감인지 또 영아반 주임인지 등등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그런 연간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때 필요한 것은 직무교육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직무교육에 누락자가 없도록 문서까지도 잘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앞서 말한 대로 특정한 교사만 역량 개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부분을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인데요. 이것은 교사별로, 종일제 교사겠죠.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은 1영역에서 보육과정과 상호작용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죠. 네, 이때 원장님께서 그 상호작용의 내용을 토대로 교실에 들어가셔서 교사가 그 상호작용이 아이들과 놀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연 1회 이상 모든 교사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무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사 자신의 근무 평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반드시 교사에 대한 근무 평가를 실시를 하셔야겠죠. 원장님께서 뭐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교사 관계, 부모와의 뭐 관계 등등의 지표를 따로 만드셔서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제대로 된 그 교사의 그 적합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각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 기록을 남기셔서 교사에게 어떤 근무평가를 토대로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제 4영역 교직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